스크린 위로 쏟아지는 숫자들의 폭포. 한지우 박사는 마른 눈을 깜빡이며 그래프의 변곡점을 응시했다.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은 한밤중처럼 고요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갈랐다. 또 야근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어색해진 것이. 그녀의 삶은 언제나 마감 기한과 실적 압박,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채찍질로 가득 차 있었다. 문득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시큰거렸다. 잊고 싶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18살 그 여름의 잔상.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지우 씨, 아직 안 갔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지우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같은 팀 동료 박서준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우의 텅 빈 책상 위 커피잔과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서준 씨는요? 전 이제 퇴근하려고요. 지우 씨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서준의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지우는 이미 여러 번 과로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나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상처는 더욱더. 결국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텅 빈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오히려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발밑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덮쳤다. 언니. 희미한 환청과 함께 그녀의 몸은 맥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몽롱함 속에서 서서히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었다. 시끄러운 소음, 다급한 발걸음들, 그리고 하얀 천장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들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다. 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지금 저기 누워있는 것이 나라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극심한 혼란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평온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고통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상태였다. 그때였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며 눈앞에 한 줄기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다. 빛은 점차 강렬해지더니 이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듯한 터널의 형태로 변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운 느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이끌려 들어갔다. 빛의 터널 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채와 형상들로 가득했고 가슴 벅찬 사랑과 환희가 온몸을 감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안도감이었다. 터널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안개처럼 부드러운 빛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할머니였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썼다. 우리 강아지. 이리 오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다. 지우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기억 속 그대로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우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가득했다. 할머니,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어디고요?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잠시 쉬러 온 게야.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으니. 할머니의 말과 함께 지우의 눈앞에는 마치 파노라마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잊고 싶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아팠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린 여동생 지수와의 기억이었다.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밤, 사소한 다툼 끝에 토라져 서로 말도 안 하던 며칠, 그리고 18살 여름, 그 끔찍했던 사고의 날. 빗길에 미끄러지는 자전거, 동생의 비명, 붉게 물든 아스팔트.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과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지우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20년 동안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둬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더 이상 나올 거 없다고 생각될 무렵 지우의 눈앞에 해맑은 모습의 어린 지수가 나타났다. 10살 남짓, 사고당하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손에는 지우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낡은 곰인형이 들려 있었다. 지수는 원망스러운 눈빛이 아닌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언니, 울지 마. 나 괜찮아. 지수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맑고 부드러웠다. 언니가 내 복까지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언니 자신을 용서해.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지수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흐느낄 뿐이었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지우의 어깨를 어린 지수는 작은 손으로 토닥여 주었다. 나도 언니 많이 사랑해. 이제 아프지 마, 언니. 그 순간 오랫동안 지우의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빛이 가슴속으로 퍼져나가며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왔다. 지수와의 화해 후 할머니는 지우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인도했다. 그곳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 속에 떠있는 듯 수많은 별빛들이 반짝이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벽면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름다운 문양과 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서 지우는 우주의 장엄함과 생명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꼈다. 이곳은 모든 영혼의 기록이 머무는 곳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경쟁과 성취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란다.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관계, 그리고 네가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네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단다. 지우는 그곳에서 화려한 미래의 예언이나 거창한 계시를 받지는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아끼며 세상에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특히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 안에 있는 따뜻한 빛을 나누어 주렴. 아주 작은 불씨라도 괜찮다. 그 빛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으니. 그 신비로운 공간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영원과도 같은 짧은 순간 동안 지우는 삶과 죽음, 우주와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사라졌다. 오직 현재의 소중함과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만이 남았다. 모든 가르침이 끝났을 때 지우는 사후 세계의 평화와 무한한 사랑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고통과 슬픔,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할머니,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평화로워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우의 간절한 애원에 할머니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 네가 지상에서 매듭지어야 할 인연과 경험해야 할 기쁨, 그리고 나누어야 할 사랑이 남아있단다. 네가 받은 이 깨달음과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는 지우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박서준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우가 만들어갈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로 채워질 미래의 단편들을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미소를 건네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 그것은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맑고 순수했던 여동생 지수의 마지막 미소, 언니, 행복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신이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떠올렸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교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올랐다. 네, 할머니, 돌아갈게요. 가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볼게요. 결심을 굳힌 지우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우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언제나 내 곁을 지켜보고 있으마. 사랑한다, 내 강아지.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졌고 지우의 의식 또한 강렬한 빛과 함께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흡!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함께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하얀 병실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 박서준이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지우가 깨어난 것을 보자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터뜨렸다. 지우 씨,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우는 아직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지만 서준의 눈물과 따뜻한 손길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왔구나. 나 정말 돌아왔어. 몇 달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지만 더 이상 일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았다. 칼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딱딱했던 말투는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작은 농담에 환하게 웃기도 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특히 박서준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지우가 병원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녀를 도왔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그녀를 챙겼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에게 여동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관계를 쌓아나갔다. 지우는 주말마다 박서준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버려진 상처를 가진 작은 생명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자신이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치유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임사체험 중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나누는 삶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가끔 힘든 순간도 찾아왔다. 과거의 그림자가 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우는 임사체험에서 얻었던 지혜와 평화를 떠올렸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와 여동생의 응원을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동생 지수의 기일이 돌아왔다. 지우는 지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하얀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납골당을 찾았다. 예전처럼 죄책감 어린 눈물 대신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그리움으로 동생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지수야, 언니 이제 괜찮아. 네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 너도 거기서 행복하지?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납골당을 나서는 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문득 손목의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아픔이나 죄책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소중한 계기이자 영원히 간직할 사랑의 증표였다. 그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 발코니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마저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몇 달간 차곡차곡 쌓아올린 감사함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어둠이 내리고 하나둘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지우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지수야, 보고 있지?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랑, 세상에 많이 나누면서 살아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맑고 투명하게 울려 퍼졌다. 삶이라는 신비로운 여정 위에서 그녀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다. 그 페이지는 분명 사랑과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었다.